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을 10조 원에 사는 빅딜이 이제 성사됐는데요. 결국 이제 한국이 미국을 꺾고요. 이 메모리 사업에서 최강국이 되었다는 어떤 그 자부심에 좀 가슴이 들뜨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로 좀 이게 그 인텔이 그래 돈이 별로 안 되는 메모리 반도체 너네 해. 나는 돈 되는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랑 그리고 그 AI, 인공지능 반도체에 이제 앞으로 올인할게라는 어떤 그 무서운 빅픽처? 빅픽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오싹하기도 했거든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처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을 때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내면서 그 스마트폰 점유율 1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삼성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사실 진짜 돈을 번 건 삼성이 아니고 이 안에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던 구글이에요.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죠? 애플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진짜 돈을 번 거는 미국 기업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이폰만 봐도요. 아이폰을 중국 공장에서 열심히 이런 인부들이 개고생하면서 조립하고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폰 이익은 그 미국의 애플 본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혁신이라는 이 피라미드에서 최상위 부가가치의 대부분의 이익은 사실 미국 기업이 가져가고요. 그 우리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어찌 보면 그 밑에 떨어지는 약간 콩고물, 콩고물 이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마저도 지금 중국이 지금 호시탐탐 지금 뺏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죠. 이 최원석의 디코드라는 이분도 좋은 글 많이 쓰시는데요. 저처럼 이분도 이 인텔의 메모리 그 인수한 게 결국 미국의 그 빅픽처 아니냐, 그죠? 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한국은 메모리, 일본은 반도체 소재나 장비, 그리고 대만은 파운드리 제조.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딱 정하고요. 자기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AI, 인공지능 반도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닌 게 과거에 원래 일본이 반도체 최강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일본 혼자 독주하는 걸 미국이 자시하지 않고 프라자 합의 때 환율 확 압박하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 적극적으로 미국이 키워줬어요. 결국 일본이 반도체가 몰락하게 됐거든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크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을 이제 각자 역할을 맡기고 뒤에서 자기는 또 혼자 높은 이 부가가치를 독점하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한 몸이 아니고 서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죽고 저기는. 근데 이게 서로 못 주게 안 달랐는데 이게 한 몸으로 뭐 이렇게 뭐 조종하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 그죠? 일본, 대만, 중국 서로 이렇게 못 크게 좀 비등비등비등하게 경쟁시켜서 이제 미국이 뒤에서 싸게 부품을 좀 뽑아가려는 좀 그런 다 전략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삼성전자는 약간 상황이 좀 난감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 같아요. 지금 인텔도 그 AMD나 엔비디아의 추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사업 포기했잖아요. 하이닉스에 넘기고 이제 비메모리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거에 올인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이 메모리 인수하면서 우리도 지금 메모리에 올인하자. 그러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보시면은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이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도 하고 가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 그 칩 설계도 하고요. 위탁 생산 파운드리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적이 많아요. 경쟁자가 많죠.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거세게 지금 추격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위라고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도 또 미래의 먹거리인 이 파운드리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TSMC가 얘는 파운드리에만 올인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삼성이 좀 불리하죠. 그리고 아직도 삼성이랑 TSMC는 격차가 너무 커요. 아직 3분의 1 토막 수준이잖아요.
또 삼성은 스마트폰 AP, 이 칩 설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칩 설계를 잘해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얘네가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이렇게 그 파운드리 생산을 맡기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꺼려질 수 있죠. 얘네가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긴 주겠지만 또 1순위는 TSMC에 주겠죠. 얘네는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이 와중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 애플, 샤오미랑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가전, 뭐 디스플레이 이런 시장에서도 LG나 중국 기업들이랑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 메모리, 비메모리, 설계,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이 사방에서 모두 적분이에요. 적이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이 적이 그냥 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다 글로벌 최강 기업들이죠. 그리고 각자 자기 한 분야에 올인하고 있는 장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돈이. 삼성이 이 모두를 과연 상대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돼요. 그 와중에 이런 그 CEO들, 반도체 CEO들이 미래에 AI, 인공지능 반도체 칩,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올인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 모든 걸 하면서 또 여기까지 같이 투자하면서 미래를 좀 선도하기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잘 결정하겠지만 너무 많은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전 차라리 메모리랑 파운드리 이 두 개에만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전체 시장은 물론 같이 성장 이렇게 하겠지만 특히 이 파운드리 시장이 저는 앞으로 더 중요성이 커질 것 같거든요. 원래 이 TSMC에 파운드리 생산을 맡기는 기업은 엔비디아, AMD, 뭐 브로드컴, 퀄컴 같은 이 설계만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점차 직접 스스로 만들던 인텔도 이 미세 공정에서 기술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TSMC에 그 생산을 맡기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애플도 자기가 직접 이제 설계하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이 TSMC의 물량을 늘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바이두까지 이런 글로벌 이 빅테크 기업들도 자신의 플랫폼과 서비스의 어떤 최적화된 이 칩을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하면 생산은 또 얘네가 힘들거든. 이 미세 공정이 힘드니까. 그러면 또 어디다 맡겨야 되겠죠? 테슬라조차도 예전에 인공지능 칩을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사다가 지금은 스스로 만들거든요. 스스로 설계하고 이거를 또 어딘가에 생산을 맡겨야 되잖아요. 어디다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즉 기존에는 반도체 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리 외주를 줬다면은 점점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심지어 전기차 기업까지 점점 이 파운드리에 맡기는 그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은 적으니까 당연히 이쪽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미세 공정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삼성이랑 TSMC 둘 뿐이거든요. TSMC는 지금 이미 그 최대 매출이고 공장 풀가동이에요. 캐파가 힘들어요. 당연히 비슷한 기술력이라 평가받는 삼성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TSMC가 너무 독주하면은 이거는 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삼성 같은 경쟁자가 출연해 주면은 당연히 단가가 싸지니까 이제 환호하는 거죠. 좋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SMIC의 어떤 성장을 이런 미국이나 이 빅테크 기업들도 좀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SMIC랑 TSMC, 삼성이 나란히 이렇게 서게 되면은 얘네가 서로 경쟁하면서 당연히 생산 단가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물론 뭐 SMIC는 지금 뭐 생사의 갈림길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 수억 명이 나오는 그 플랫폼도 힘들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최상위 부가가치를 좀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좀 밑에 떨어지는 콩고물, 이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이 두 개에서만 좀 잘 이익을 지켜나가도 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내 돈,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할 땐 다른 얘기예요. 내 돈을 이런 콩고물 이익에 투자할 수는 없죠. 대부분 주력 투자는 이 최상위, 부가가치의 최상위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내 돈을 투자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파운드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삼성보다는 이런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먼저 같아요. 물론 삼성도 저는요, 그 파운드리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퍼가 1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파운드리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분명히 이게 좀 다시 재평가 받는 밸류에이션을, 그런 날이 오리라 믿어요. 사실 삼성은 제가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좀 증오의 기업이었어요.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추억이 많은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애증의 기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밉지만 좀 정이 가고 좀 응원해주고 싶은.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만한 게 없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좀 우리나라 우리나라 안에서 얘기니까요. 비중은 각자 알아서 조절하시길 바래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인텔이나 SK 하이닉스나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는 분야, 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삼성은 너무 하는 게 많다. 너무 다양하고 분산돼 있고 사방에 따라서 적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저는 이 파운드리, 삼성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파운드리의 전망이 전 제일 밝을 것 같고요. 아마 삼성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을 투자할 때는 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다 좋죠. 하지만 저는 그 피라미드의 최상위 부가가치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